네, 현물시장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포인트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수급 포인트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오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되겠는데요. ETF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ETF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걱정이네요. 지금 환율 하락세가 좀 가파른데요. 우리는 금리를 지금 동결했고 환율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지만 일단 동결했고, 반면에 일본 쪽은 또 돈을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화 강세, 엔화 약세의 어떤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엔화 약세 관련 악재가 되는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ETF 오늘 수급 포인트 ETF로 잡았는데요. 자, ETF는 인덱스 펀드죠. 추종을 하는 펀드가 되겠는데, 그게 지수를 추종하든 아니면 중국을 추종하든 삼성그룹주를 추종하든 자동차주를 추종하든 일단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 일반 펀드, 그런 일반 인덱스 펀드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식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은 이 ETF 시장이 날로 커진다는 것인데, 출시된 지 10년이 됐다고 하죠. 2012년 기준으로 순자산이 14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8% 급성장했더라. 종목 수로 놓고 볼 때, 사실 종목 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유동성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종목 수를 놓고 볼 때는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자,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환매를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 2000포인트에서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죠. 하지만 이 ETF 시장이 커진다는 점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작년 주식펀드에서 7조 이상의 환매가 나왔었는데, 또 다행히도 ETF 시장 같은 경우는 4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국내 다른 여러 가지 상품에도 투자가 되고 많이 되겠지만은 국내 주식과 관련된 또 ETF 시장 같은 경우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ETF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현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급상 긍정적인 소식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아마 매크로 투자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개념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업종별로 IT든 자동차든 아니면 화학주든 업종이든 업종이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을 못 고르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다 사버리면 되죠. 관련 업종별 ETF를 공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국 시장 될 것 같은데 뭘 사야 될지 우리 관련 기업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중국 본토 주식을 관련된 어떤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원래 하향이 되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마 2013년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ETF를 활용한 매크로 전략, 그리고 또 중소형주를 활용한 마이크로 전략을 병행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 포인트 ETF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오늘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련해서 뱅가드 펀드 교체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대체적인 펀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절대 호재는 아니죠. 돈이 빠져나간다는데 어떻게 호재가 되겠습니까? 해서 아마 당분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세는 좀 슬로우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정권 업종에 대한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전기가스, 철강, 운수 장비 등에서 매수세가 좀 들고 있는데, 매수 종목은 어제와 또 유사한 흐름도 좀 있죠. 한국전력 좀 보이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찾아 보이고요. 또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또 OCI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겠다는 점,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의 매매 동향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네요.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점검을 해볼까요? 아마 제가 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최근에 금융투자, 증권 쪽의 매매 볼륨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고유 계정인지 랩인지 다른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쪽 관련해서 일단 매도가 상당폭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2천 위에서 환매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2천 위에서는 환매가 계속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아마
2,000포인트 위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어떤 강한 베팅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업종을 보면은 운수 장비, 전기전자, 화학업종 등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운수 창고, 기계, 의약품 쪽엔 소폭이나마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매수 종목을 보니까 바로 나오죠. 운수 창고와 기계업종이니까 한진, 해운, 두산 인프라워크 같은 종목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쌍끌이 매수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OCI 최근에 수급 계속 좋아지고 있죠. 또 락앤락 같은 종목도 중국 관련 기대주가 되겠는데 매수가 들어오더라. 일단 기관들은 전체적인 매도세 위에 종목별로 특징적인 종목만 매수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여전히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가져갈까요? 예, 당분간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전체를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뱅가드 이슈는 여전하고요. 절대 호재는 아닙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절대 호재는 아니죠.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프로그램 매매의 또 계절성까지도 감안해야 되고, 또 기관의 환매 같은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되죠. 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2천 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베팅할 이유가 달리 없겠죠. 해서, 대형주들은 어떤 박스권의 어떤 순환매 정도 개념으로 보시고요. 반면에 틈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실적 체크는 또 필수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의 포인트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